기미를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하는 첫 번째는 피부 자극을 하지 않는다. 양이 부족하면 방어막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겠죠. 피부 상태가 좀 못 받쳐줄 경우에는 이제 색소가 작고 다시 형성되는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본인 피부 상태에 맞는 처방이 제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브리TV의 샘킴입니다. 이제 여름철도 지나고 해서 기미 진해진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기미를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미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의 한 절반 정도는 생활 습관과 약물 치료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레이저 치료라든지 혹은 피부에 됐던 병원에서 해주는 시술들로 인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홈케어를 하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저희가 치료하는 첫 번째는 피부 자극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미 부위에 자극이 될 만한 요소를 최대한 줄여간다. 세안을 좀 세게 한다든지 스크럽을 한다든지 과도하게 자기 피부 타입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 기미가 생기는 분들은 대부분 피부가 좀 얇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스크럽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의 표피층을 좀 얇게 만드는 작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좋지 않겠고요. 자극을 줄이는 방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하는 게 나쁘다기보다는 적절하게 화장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화장품에 선블록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서 팩트를 하고 그냥 선크림을 좀 무시하는 경우도 가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선블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양이에요. 그래서 얼굴 전체에 선크림을 바른다고 할 때 손가락 한 마디 정도를 충분히 짜서 얼굴에 발라줘야 그게 도포가 돼서 선크림 같은 경우는 수분크림처럼 수분 공급의 목적보다는 배리어를 형성하는 어떤 방어막의 개념이기 때문에 양이 부족하면 방어막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라든지 이런 화장품에 들어있는 양만으로는 선블럭을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선크림은 선크림대로 기초를 할 때 충분히 바른 후에 그 위에 색조 화장을 하시고 하는 게 이제 선블럭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약물을 사용할 때는 기미 치료할 때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도미나 크림, 멜라논 크림 이렇게 시중에 광고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미백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하이드로키논 성분이 있겠는데 도미나 크림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키논 단일 그 한 가지 성분만 들어있는 크림이고 멜라논 크림은 이제 하이드로키논에 레티노이드가 들어있거든요. 레티노이드가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같이 포함해서 이제 세 가지가 복합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도미나 크림은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사서 쓸 수 있는 제품이고 멜라논 크림은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처방을 받는다는 거는 아무래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의사 처방을 해서 쓰는 크림이다라는 거는 이제 이 사람 피부 상태를 봐가면서 써야 된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미 환자들한테 미백 제품을 처방할 때는 하이드로키논 단일 제품은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제 농도가 너무 높지 않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고 미백 작용이 있기 때문에 색소 있는 부위에 꾸준히 쓰셔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미나 크림은 일반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레티노이드 계열은 유명한 항산화제고 그리고 피부에도 좋은 성분이고 미백 작용도 있고 굉장히 좋지만 피부 자극을 유발할 확률이 좀 많고요. 특히 기미가 있고 피부가 좀 얇은 분들한테는 자극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기미가 심한 경우에 멜라논 크림 같이 이제 복합제 혹은 레티노이드 계열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은 뭐 한 달 안쪽으로 초반에 시작할 때 잠깐 사용해 봐서 이 사람 피부가 잘 받아내는지를 좀 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피부가 잘 받아낼 때 레티노이드를 장기적으로 사용할지 혹은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혹은 이제 뭐 띄엄띄엄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미 치료를 할 때 집에서 약을 사용한다고 하면 본인 피부 타입을 정확히 알기가 어려우니까 가까운 병원에서 이제 피부 상담을 한번 받으시고 약물 처방을 받거나 불편하면 그냥 도미나 크림이라든지 단일 제제를 써서 색소 있는 부위에만 좀 꾸준히 발라서 치료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E 계열 혹은 비타민 B3 같은 이제 미백 작용을 하는 성분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비타민 계열은 큰 부작용 염려 없이 피부에 꾸준히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집에서 홈케어를 하실 때 피부 자극을 줄이고 내 피부에 적정한 선에서의 선블럭을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고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선블럭을 할 때 이제 유기자 계열은 피부 자극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무기자 계열을 많이 사용해서 하는 선크림들을 쓰라고 권장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유기자 계열도
자극감이 없이 잘 보습제로 코팅해서 나오는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알아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약품은 제 생각에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하루 이틀 사용할 게 아니라 꾸준히 몇 달 기간을 가지고 사용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본인 피부 상태에 맞는 처방이 제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미 치료할 때 이제 일단 홈케어를 가지고 아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한 절반 정도, 좀 더 공격적으로 접근할 때는 색소를 직접 좀 깨트릴 수 있는 레이저 토닝이라는 시술을 하게 되고요. 색소가 깨질 때 피부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냥 색소가 줄어들면서 점점 맑아지고 그냥 좋아질 수도 있겠고, 피부 상태가 좀 못 받쳐줄 경우에는 이제 색소가 자꾸 다시 형성되는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도 피부에 자극이 과하게 들어가서 색소 침착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치료에서는 레이저 토닝을 할 때도 최대한 내가 레이저 토닝을 그냥 10번, 20번을 받다 보면 점점 흐려지겠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하시는 경우에 좋아지는 확률이 되게 한 50-6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기미가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하기 때문에 내 피부 상태를 좋게 만드는 작업을 좀 같이 적절하게 들어가 주는 것도 필요하다. 본인이 기미에 대해서 관리를 내가 이제 좀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가장 첫 번째는 내 피부 상태가 좀 어떤지, 상태가 좀 안 좋은 건지, 그냥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것 같은데 기미만 자꾸 생기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레이저 토닝을 단독으로 들어갈지, 뭐 초음파라든지 고주파라든지 이런 피부 상태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시술들도 같이 좀 조인해서 같이 갈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다. 내 기미 상태에 내 피부 상태에 맞는 다양한 생활 습관과 약품과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어떤 시술들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제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 지나고 기미가 진해지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